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간단한 토이 이그젬플, 토이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원하는 데이터셋들을 이제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그 이스트, 즉 효모의 유전자 발현 데이터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트 발현 데이터입니다. 그죠? 익스프레션 데이터고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데이터를.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이름, biological process, molecular function, systematic name, 그 다음에 nutrient, rate, expres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트 제가 그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테이블이라는 걸 쓰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쵸? 종류별로 정리해서 이제 테이블로 만들어 볼 수가 있다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전자가 몇 개인지를 보고 싶으면 사실은 시스테매틱 네임을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네임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이름 자체는 연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지만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스테매틱 네임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유전자의 개수를 가서 예측된 걸 보려면 테이블을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때 또 이제 우리가 행만을 추출해서 봐야 됩니다. 열이군요. 행이 아니라 그 시스테매틱 네임에 해당한 열을 가져다가 테이블로 정리해서 보여달라 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금 보시면 이게 뭐 유전자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그 36개씩 여기는 지금 시스테매틱 네임도 없는 경우가 있군요. 어쨌든 36개씩 이렇게 그 레코드가 기록들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스테매틱 네임 하나당. 그 이유가 뭐겠어요? 6개의 서로 다른 영양분의 종류 곱하기 서로 6개의 서로 다른 영양분의 농도에 대해서 각각의 유전자들의 발현이 측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진짜 모르니까 여기다가 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랭스 이렇게 하시면 가서 이 괄호를 하나 더 쳐야 됩니다. 그렇죠? 함수별로 보시면 5537이 나오고 이게 바로 실제로 이 발현 데이터셋에서 측정하고 있는 유전자들의 그 개수예요. 그렇죠? 발현 값을 측정하는 유전자들의 개수는 5537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5500개 정도 되는 유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발현 값을 측정한 데이터를 지금 들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특정한 값들을 추출하고 싶다고 합시다. 그래서 관심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테이블 데이터에 자 기억하시죠? 그죠? 달러 사인을 쓰면 이제 우리가 행을 열을 추출할 수 있다 그랬죠? 그 테이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라이신이 아니라 류신이에요. 류신에 대한 그 농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만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류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추출한 데이터를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서브셋을 쓰는 방법도 있고 한번 서브셋을 먼저 해볼까요? 네. 서브셋을 써서 데이터로부터 조건을 걸어줍니다. 뉴트리언트 값이 뭐인 거예요? 기억나시죠? 등호 두 개를 붙이는 거 L인 것만 가져와 달라 라고 하면 여기에 몇 개가 있을까요? dim을 써볼까요? dim 함수를 쓰시면 33,222개가 나오겠죠. 당연히 6개의 그 영양소 종류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류라고 하는 그 데이터 프레임 안에는 영양소가 류신인 것들에 대한 데이터만 이렇게 딸려오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추출할 수 있었고 이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변수에다가 제가 저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데이터하고 내가 서브세팅을 하겠다 하고 대괄호를 해주시고 데이터의 컬럼 중에 뉴트리언트에 해당하는 값의 값이 류신인 것만 하고 여기다 콤마를 찍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줄을 즉 행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열에 관계없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게 어쨌든 33,000개나 되고 그러니까 이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신 데이터셋 중에서 제가 그 biological process, 즉 BP 값, biological process라는 열이 이제 중요한 정보를 더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류신의 생합성과 관련돼 있는 유전자들, 이스트에서 류신이라고 하는 영양소의 그런 세포 내의 생합성과 관련된 유전자들만 골라서 그 유전자들을 살펴보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서브셋을 해서 저장을 할 건데요. 제가 이렇게 그 변수의 이름을 정해서 여기다가 서브세팅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셋을 할 건데 뭘로부터 할 거냐면 류신이라고 하는 데이터로부터, 그렇죠? 이 류신은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발현 데이터로부터 영양소가 류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 추출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조건을 걸 텐데 biological process가 류신 바이오 신서시스, 그러니까 생합성과 관련되어 있는 텀을 갖고 있는 애들만 갖고 올 거예요. 요거는 이제 데이터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원래 데이터에서 이런 텀들을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 디멘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개나 있는지. 그랬더니 24개의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똑같은 거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이거를 마찬가지로 서브셋이라고 하는 함수가 아니라 류신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으로부터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류의 biological process에 해당하는 칼럼 값이 류신 바이오 신서시스 인 줄에 해당하는 것만 갖고 와라 해서 콤마를 찍어줘야 됩니다. 꼭, 그쵸?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되고 상관없고요. 똑같이 24개 유전자가 마찬가지로 추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유전자들 뭔지 한번 보기나 합시다. 자, 한번 보면 주로 여기 보면 류9, 류1, 류2, 류4 이런 유전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류1, 류2, 류4, 류9 총 4개의 유전자가 있어요.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웠기 때문에 이제 류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데이터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가서 뭘 보면 되냐면 이름을 보면 되겠군요. 유전자 이름을 한번 볼게요. 몇 개 유전자가 있는지 테이블로 정리해달라 그러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전체 그게 팩터로 돼 있어서 레벨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쵸? 나머지 보면 다 0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0이 아닌 것만 보려면 사실은 여기다 또 조건을 걸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뭐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죠. 이거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놓고요. 어쨌든 4개 유전자가 있고요. 뭐 이거는 사실 4개라는 거는 이렇게 테이블이나 이런 걸 확인 안 해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왜겠어요? 유전자별로 몇 개의 조건이 있겠습니까? 지금 영양소는 6개 영양소 중에 유신을 갖고 있는 것만 골라왔으니까 남은 조건이 뭐가 있냐면 뭐죠? 농도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도 조건이 6개가 있으니까 그죠? 24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영양소는 고정되어 있으면 각각의 유전자별로 6개의 농도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64, 24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유신 생합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4개 유전자들만 가지고 이들의 이제 발현 패턴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눈으로만 사실 데이터를 보면서 패턴을 확인하기라는 건 이제 불가능하진 않지만 여전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그 패턴을 여러분들이 그래프 형태로 바꾸어서 쉽게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유전자들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는 별도로 류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발현값을 기준으로
특정한 값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값을 가지는 유전자들을 골라낼 수 있을까요? 아마 뭐 임의로 우리가 3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3보다 높거나 또는 마이너스 3보다 낮은 값들을 보이는 애들을 한번 골라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고를 때 높은 값들은 우리가 high라고 하는 변수에다 만들어 저장을 하려고 하고요. subs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좀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류신이라고 하는 그런 류신 신서시스에 대한 유전자들 중에서 expression 컬럼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한번 골라내 볼까요? 예. 이때도 여기를 띄우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에러가 나고요. 이거는 붙여서 쓰셔서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이에 해당하는 걸 볼까요? 그랬더니 3개의 유전자가 3개의 레코드가 나오고 유전자는 류1입니다. 그래서 류1은 지금 보시면 굉장히 그 농도에 관계없이 높은 어떤 발현 패턴을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3보다 큰, 그쵸? 0.1, 0.1, 0.15. 근데 이게 농도가 더 높아지면 이제 발현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추정이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실험을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하이에다가 우리가 원래 뉴 신서시스 데이터 프레임을 갖다 놓고 자 대괄호 열고 자, 오타가 나지 않게 항상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expression이라고 하는 측정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은 줄을 나한테 주세요 라고 하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이를 실행해 보면 그렇죠? 그러면 low는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1, 2분 정도 사이에 직접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되셨나요? 저랑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로우에다가 뭘 할 거냐면 3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유전자, 그러니까 발현 패턴을 보여주는 유전자들을 이제 가져올 겁니다. 기록들을. 그래서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여기 하시고 expression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subset이라는 함수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대괄호를 열고 그쵸? 여기서 류신의 지금 expression 컬럼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을 달라고 하시면 되겠죠? 여기 콤마가 찍혀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low를 확인해 보면 몇 개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네요, 여기는 지금. 하나도 값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값을 보여주는 그런 발현 패턴을 보여주는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현재까지는 이제 그 류신의 생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을 먼저 골라내고, 그쵸? 그리고 골라진 데이터로부터 다시 발현 값이 3보다 크거나 작은 값을 골라냈는데, 이거를 한 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대괄호를 쓰거나 안 거나 똑같습니다. 자, 원래 데이터로부터 이 작업을 이렇게 연달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고 싶은 겁니다. 뉴트리언트 값이 L이고, 그렇죠? AND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뭘 쓰냐면 이 표시를 씁니다. 친구 어깨 동무하는 표시 같은 거, 그죠? 그리고 BP 컬럼 값이
류신 생합성이라는 조건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죠? 그리고 발현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골라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에서 골라놓은 이 하이랑 같은 값이 나올까요? 세 개의 레코드가 나오는 한번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앞에서 봤던 거랑 같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이오신서시스 3 그 아이소프로필 말레이트 디하이드라테이즈 액티비티라고 되어 있는 그런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바로 류1이라는 유전자고, 그렇죠? 걔네들은 류신 농도가 비교적 낮을 때에 이렇게 발현량이 많은 그런 경향을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특이한 점이 바로 요 기호고요. 이거는 AND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조건, 그리고 요 조건, 그리고 요 조건을 다 만족하는 애들을 갖고 와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호는 사실은 논리 연산자, 즉 로직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로직 오퍼레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로직 오퍼레이터는 그 논리 연산자라고 부르는 애들인데, 이런 연산자들을 사용해서 특정 조건들의 합집합, 교집합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한 줄의 코드로 추출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는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했잖아요, 사실은. 한 번 추출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다른 걸 추출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추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한 줄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AND고요. OR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요거를 써주시면 돼요. 윈도우에서는 여러분들 이 키를 찾을 수가 없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못 찾는 게 아니라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는 분은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OR 표시고요. AND 표시는 이런 표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둘 다 AND 되기 때문에 여기를 AND로 다시 바꿔놓고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류1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가 굉장히 신기한 유전자인데, 우리가 류1만 한번 따져볼까요? 따로 한번 떼서 보겠습니다. 류가 좀 재밌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름이 류1인 것만 한번 갖고 와볼게요. 자, 이렇게 총 6개의 레코드가 나옵니다. 그쵸?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24개가 있었고 류1, 류2, 류4, 류9에서 4개 유전자가 있었으니까 각각 유전자별로 6개의 기록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농도가, 그죠? 6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0.05란 낮은 농도부터 0.3까지 높은 농도에 대해서 지금 발현값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경향을 볼 수가 있죠? 영양분의 농도에 해당하는 이 레이트 행하고 발현량에 해당하는 익스프레션 행을 살펴보면 류1 유전자가 류신의 농도가 낮을 때는 발현이 많이 되지만 류신의 농도가 높아지면 그 발현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류1의 발현량은, 유전자 발현량은 류신의 농도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시각화를 할 수가 있고 통계적으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랑 R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다시 한 번 더 다루게 될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종류의 통계적인 분석들을 하고 간단하게 경향성을 파악하고, 내가 앞으로 이 수많은 20만 줄이나 되는 데이터로부터 어떤 유전자들을 관심을 갖고 더 연구를 하거나 들여다봐야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지를 제가 수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